이 시절에도 뜨겁고 막 그러면 자,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서울 주택 매매 심리는 9.13 직전 수준으로 더 올라가고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 매매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51.0으로 전달에 비해 12.4%포인트 상승했다. 결국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이 제도가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에 시장 금리 인하 등 시장의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해 시장 심리는 더 좋아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택 매매 심리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10월 달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고 그렇게 엄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네. 예를 들어 7, 8월 7월 달에 김현미 장관께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 얘기를 꺼내고 나서부터 사실 강남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강남 지역이 선행하면서 치고 가고 강북의 인기 지역으로 살짝 그리고 이 번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재건축은 휘청했어요. 금매도 나오고 그랬는데 신축들이 가격을 이만큼 멀찌감치 호가를 올리고 뭐 평당 1억 얘기 나오고 실제 거래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고 나니까 재건축이 조정된 가격이 새 아파트 가격, 신축 가격이 올라간 걸 보니까 오히려 다시 쫓아가면서 재건축도 따라서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추가 부담금 더 내도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쫓아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되면서 강남의 인기 지역들이 선행하면서 그렇게 움직였죠. 네. 지금 시장은 어떤 분위기냐 하면 순환매가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까지도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화제가 이런 소재가 있지 않은 지역들, 호재가 있지 않은 지역들도 매도자들이 물건들을 거두고 막상 이제 우리가 물건 살려고 가서 봤는데 물건들이 일단 이것도 나와 있고 이것도 나와 있고 이 동네 저 동네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하나 결정을 해야겠다. 뭐 사람들이 산다 어쩐다 샀다 얘기 나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결정해야지 해서 전화해봤는데 네. 그 물건 팔렸는데요. 뭐. 아 그래 그럼 봤던 다른 물건 사야지. 전화해 곧 팔렸는데요. 이러면서 매수자는 조급해지고 매도자들은 부동산들이 사장님 혹시 물건 안 나왔어요? 또 이제 물건이 자꾸 빠지면 부동산들에서도 또 없잖아 있잖아. 저희가 잘 받아들일 테니까 뭐 그런 것도 하면서 매도 호가도 조금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자는 지금 쫓기는 마음들이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서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또 광역교통 2030 또 나왔잖아요. 그거 하면서 GTX라든가 이제 광역교통이 개선되려고 하는 그런 지역 핵심에 있는 지역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온기를 심어준 형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수요층들은 또 쫓아가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고요. 자, 일단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과연 이 심리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심리 지수가 내려가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 하나는 발표가 너무 일찍 진행됐던 거, 그래서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졌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었던 부분도 다소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10년 전이랑 너무 달라졌어요. 정보가 너무 빨리 소비가 돼요. 완전 10년 예술이에요. 전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한다라고 하면 네.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나나 보다.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정부에 나서도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하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그 방송 나오는 순간 한쪽에선 유튜브가 돌아가면서 그렇죠. 또는 언론에서 커뮤니티에 돌아가면서 요약, 대응, 실제 상황. 요새는 이제 도는 게 막 그런 자료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확실히 커져서 관리 처분인가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나 여기까지는 뻥카다 허방이다 이게 실제 가능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들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내놓으니까 네네.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 많고 그게 너무 순식간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별로 이게 시장에 다시 수요층이 하는 당장 지금 사실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했고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주택 매수로 많이 돌고 있는 사람들이 30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 30대들은 더 똑똑하죠. 어떻게 그럼요. 밀레니얼 세대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 공부도 가장 많이 했고 근데 밀려가지고 가장 지금 힘없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세대들인데 딱 봐도 내가 당첨되긴 힘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수요층으로 움직이면서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가 내리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학습 효과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풍부한 정보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탄력성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발표된 내용은 10월 통계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11월 들어서 살짝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 주고 있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래서 네. 이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배동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를 수 이게 있죠. 강남 지역은 살짝 한풀 꺾이는 느낌 또 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또 그렇게 들고 사실 있어요. 재개발 지역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뜨거. 거긴 뜨거. 부동산 재개발 중개 전문으로 하는 이제 네. 부동산 사장님 지금 재개발 판이야 막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 남은 기회를 잡으려고 움직이는 사람들부터 네네. 그러니까 방배동하고는 또 다른 지역들은 약간 다른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것도 같아요. 11월 달이 원래 뜨거우면 진짜 안 되는데 그렇죠. 11월, 12월은 원래 비수기, 매매 시장은 비수기여야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이 시절에도 뜨겁고 막 그러면 사실 문제죠. 문제죠. 문제인데 요거는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현장 분위기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시장 자체가 약간의 시점 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